자, 여러분. 중동의 하늘에 아주 수상한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비행기가 아니고요. 바로 러시아의 최후의 날 비행기라고 불리는 뭐랄까 엄청난 전략 자산이라고 해요. 정말 미스테리하고 심상치 않은 이 소식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니 근데 말이죠. 대체 왜 핵전쟁 같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러시아의 그 특별한 비행기가 하필이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목격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미확인 보고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러시아의 아주 특별한 항공기가 이란 하늘에 떴다는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이 원래도 좀 팽팽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문 때문에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니었던 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2020년 2월 19일 이렇게 딱 날짜까지 찍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이죠. 최후의 날 비행기가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름부터가 뭔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 과연 어떤 비행기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늘을 나는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핵전쟁 같은 재앙이 터져서 지상의 모든 지휘체계가 마비됐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가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중지휘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는 게 기능들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그 강력탄 전자기 펄스, EMP 공격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막아내면서 대통령이 안전하게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이동식 지휘본부인 셈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용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물론 미국도 비슷한 능력을 가진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대체 왜 테헤란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도는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이론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주 극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언론인 제키 귀미슈의 분석에 따르면 이게 어쩌면 단 한 사람을 위한 비밀 작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비행기가 하메네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온 건 아닐까? 바로 이 질문이 첫 번째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 딱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한 긴급 탈출 시나리오라는 거죠. 이 비밀 탈출 시나리오도 사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어디론가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경우. 둘째는 반대로 러시아의 아주 높은 사람이 비밀리에 이란으로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두 나라가 같이 뭔가 작전을 하려고 이동식 지휘소로 쓰는 걸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나리오들은 전부 사람의 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온 목적이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면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관점의 두 번째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번 이론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를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이란의 군사 지휘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술 방패 역할을 하러 왔다는 분석이죠.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습니다. 만약 적이 강력한 전자 공격으로 이란의 레이더나 통신망을 다 먹통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 순간 이 비행기가 하늘 위에서 새로운 지휘 본부가 되어주는 겁니다. 땅에서는 눈과 귀가 막혀버려도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최고 지도자의 탈출, 즉 사람을 지키려는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전체 신경망, 즉 시스템을 지키려는 기술적 방어 시나리오. 정말 흥미롭게 대조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이론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모든 추측들 말고요. 우리가 이건 확실한 팩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과연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그 목격담 있잖아요. 그게 아직 러시아나 이란 정부에서 맞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건 아직은 미확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소문이 진짜든 가짜든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가 지금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중동의 위기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